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전국 곳곳에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 가뭄 문제가 심각한 강릉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강릉에 재난 선포가 내려진 지 오늘로 열흘이 됐는데요. 가뭄 해결엔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하 상수도 밸브를 잠근 강릉의 한 아파트. 단수 조치 이후 이 아파트가 쓸 수 있는 물은 자체 저수조에 담긴 400톤. 저수조 안전수위인 35%까지 남은 건 300톤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평년보다 15%가량 물을 적게 쓰고 있지만 나흘도 못 버틸 양입니다. 강릉시는 아파트 단지 저수조 수위가 하락하면 차량으로 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홍제정수장 공급에서 중단하고 소방당국과 협력해 시설별 저수조로 직접 물을 운반할 계획입니다. 최근 강릉에 간헐적으로 비가 오긴 하지만 적은 양뿐이라 가뭄 해결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주민들은 물이 끊길까 걱정입니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이웃 등에게 직접 생수를 배달하며 물 전략 동참을 유도합니다. 주민들은 변기 물조차 아끼는가 하면 화장실은 부끄럽게도 요즘 하루에 한 2번, 3번 정도 물밖에 안 내립니다. 예, 왜냐하면은 소변을 보고 나면 한 번에 내리면 물량이 많잖아요. 평소에 적게 쓰던 일회용품 사용량을 늘립니다. 밀크시 이런 건 잘 사용 안 하는데 가능하면 지금 이러고 있어요. 행주를 잘 안 빨려고. 강릉시의 주 취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더욱 내려가 12%대로 떨어졌습니다. 해군 함정과 헬기 등으로 물을 옮기고 있지만 하루에 소모되는 수만 톤에는 턱없이 모자라 10%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면 1단계 조치로 밤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단수를, 2단계 조치로 격일 단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담배 소매인 지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일단 지정되고 나면 지자체에서도 현황을 점검할 의무가 없어 애초 지정 조건과 달리 불법적인 영업을 하더라도 장기간 방치될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군 영월읍 마을 땅에 설치된 가건물에 담배를 판매한다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담배를 사겠다고 하니 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카드가 안 돼요? 카드가 안 돼요? 네. 카드 왜 안 돼요? 그냥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인쇄하고 원래 좀 짓고 있거든요. 여기서 근처에. 원래 이 자리에서 영업을 했냐고 물었더니 처음에는 마을 회관에서 하다가 자리를 옮겨 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우리 신랑이 동네 이장이에요. 아, 이장이신데. 네.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훑고 저거를 훑고 해주기로 하고 여기 코로나 때 임시로 있는 거예요. 판매인은 지난 2018년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됐는데 당시 신고한 위치와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고 장소와 같은 집원 안에 있기는 하지만 영업이 금지된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고 심지어 당시 담배 판매처로 신고한 매점의 폐업 신고까지 마쳤는데도 영월군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이 문제가 됐을 뿐 다른 곳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상황을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별다른 관리가 없기 때문에 지정된 담배 판매인이 담배 관련 변경 신고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래서 저 연락을 해야죠. 연락을 하고 저 폐업 처리를 해야 돼요. 사실 연락하실 일이 없으면은 그냥 그건 끝이죠. 이 때문에 등록 당시 주소와 맞지 않는 곳이 있기도 하고 허가받은 지 오래된 곳들은 이름이 바뀐 곳도 흔합니다. 지난해 기준 영월군에 등록된 담배 판매처는 178곳. 영월군은 해당 사례는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이 맞고 영업소의 위치도 신고지와 다른 곳으로 변경했다며 조사를 진행한 다음 처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담배 소매 지정 신고 실태 조사는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소방청이 강릉에 급수를 지원하기 위해 두 번째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어제 부산과 대구, 대전과 경남 등에서 소방차를 출동시켜 급수 지원에 나서는 한편 소방청 긴급 정비원단도 함께 파견해 소방 차량의 정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달 30일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서
전국 소방차 70여 대를 강릉에 보냈습니다. 강릉의 극한 가뭄 해결을 위해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어제 도청 제2청사에서 강릉 수자원 확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도청 지휘부는 장기화되는 가뭄 상황이 끝날 때까지 제2청사에서 근무하며 상시 지휘에 나섭니다. 18개 시군은 도암댐 용수 활용과 지하수 관정 탐사 등 수자원 확보 방안에 협력하기로 했고, 강릉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은 급수차 100대를 강릉에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광지역 개발기금을 두고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벌인 법정 다툼에서 강원도 조례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 1부는 강원랜드가 강원도 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강원도는 폐광기금 447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폐광지역법에 따라 기금은 연간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분기별 징수 근거가 된 강원도 조례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만 70세 이상 원주 시민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버스카드 발급을 위해 신청을 받은 원주시는 7월 말 기준 대상자 44,376명 가운데 남성 18,611명, 여성 25,765명이 신청을 마쳐 신청률 5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전용 교통카드에는 무료 이용 횟수 15회가 충전돼 있고 10월 2일부터 원주 시내버스와 누리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강원도를 비롯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을 실시합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51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지만 양구 계절 노동자 집단체불 등이 발생하면서 노무 관리가 취약한 농촌 지역 사업장 45곳을 추가로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임금 체불액이 8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4% 증가한 만큼 체불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신한은행의 공공형 배달앱 땡겨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춘천시의 가맹점은 도입 초기 726곳에서 1,896곳으로 2.6배가량 늘었고, 가입자도 기존은 4만 6천여 명으로 기존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결제액은 기존 565만 원에서 2억 6,290만 원으로 46배가량 늘어나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땡겨유는 신한은행이 개발하고 운영 중인 배달 애플리케이션으로 다른 배달앱보다 수수료가 2%가량 낮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가 사고 위험이 높은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에 나섭니다. 동해해경은 동해시 천곡항과 삼척시 임원항의 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해 지난 4일부터 출입 통제를 시작했고,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테트라포드는 구조상 사이가 넓고 미끄러워 추락 시 구조가 어렵고 자력 탈출이 힘든 위험 구조물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안전사고 193건 중 약 16%인 30건이 동해와 삼척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지역의 혼인과 출생이 지난 30년 새 크게 줄며 인구 절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6,143건으로 1995년보다 47% 넘게 감소했고, 조혼인율도 1,000명당 7.6건에서 4건으로 낮아졌습니다. 초혼 연령은 남성 33.5세, 여성 31.2세로 30년 전보다 각각 5세, 6세 이상 높아졌습니다. 출생아 수는 6,592명으로 1995년보다 66% 줄었고, 합계 출산율은 0.89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가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신고 포상제를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진으로 신고하면 행정기관이 신속히 조치하고 우수 신고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만 원의 포상금을 받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